정부가 전국 아파트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이 14% 크게 올랐고요. 특히 시가 12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주택도 많이 늘었는데요. 부동산 뉴스를 자세히 짚어보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내 집 공시가격 얼마일까 다들 관심이 참 많으신데 어떻게 조회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일반 현장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실제 조사를 담당했던 한국감정원의 홈페이지나 네.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둘 다 이용이 불가능하실 경우에는 시군구청,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 시군구청 토지과에 가셔서 네. 민원실에서 종이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고 나서 혹시 너무 좀 높거나 낮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실 때는 이번 달 5월 30일까지 서면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국토교통부가 감정원 통해서 다시 재조사를 한 후에 예. 조사 결과를 이제 통보를 드리게 됩니다. 네. 자, 이 확정된 공시가격은 이 각종 세금과 보험료, 연금 등 60여 가지의 그 부과 기준이 된다고 하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실 때 내시게 되는 재산세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재산세와 그리고 고가주택이나 이제 토지들을 많이 보유하셨을 때 내시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얼마나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게 될지 확인하시느라고 중요한 자료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관련된 건강보험료 이제 내는 등급을 결정할 때도 네. 이 가지고 계신 공동주택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이 돼서 등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뭐 서민들의 경우에는 복지수당이라던가 이런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은 부자들부터 서민들까지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에 이미 예정 가격을,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확정 발표한 건데 어떻게 수치가 좀 차이가 납니까? 네, 일단 예정 발표가 됐었던 것 중에서 의견 청취 이제 이의 제기 민원 등을 받아서 한 네. 6천 건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정가보다는 소폭 조정이 돼서 전국 평균이 5.24%, 올해 2019년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오른 것으로 평균적으로 네. 결과가 나왔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지역이 14% 이상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와 대구도 상승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습니다. 반면에 뭐 지방의 울산이라던가 부산 같은 최근에 집값이 좀 많이 하락한 지역들에서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마이너스, 뭐 울산 같은 경우는 10% 네, 이상 많이 떨어져서 떨어졌네요. 지역별로 주택 가격 상황, 거래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공시가격 조정률도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그 거래가, 실거래가가 이제 아무래도 기준이 될 테니까요. 그게 떨어진 곳은 많이 공시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 텐데 꼭 실거래가가 그대로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시가격이 결정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실제 시장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긴 하는데 기준가를 책정할 때도 실거래가 대역 중에서 좀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금액대 혹은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제 기본적인 시장 가격을 책정을 하고요. 네. 그것을 기준으로 혹여 이제 좀 이상 거래가 아닌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작업 등을 거쳐서 해당 지역의 뭐 입지라던가 거래량, 면적, 환경 같은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이 될 만한 공시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책정된 그 가격대가 있으면 주변에 뭐 라인이나 호가 다른 주변의 다른 호수들은 네네. 뭐 층이나 면적이나 이런 변수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대량으로 전체 이제 공시가격을 산출해 내게 됩니다. 지금 발표된 공시가격이 1,339만 건 정도니까 네. 이걸 뭐 일일이 다 개별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불가능하겠죠. 주요한 것들을 네. 조사해서 나머지는 이런 변수를 처리해서 한꺼번에 뽑아내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거래가 변동이 좀 많은 지역들, 높은 지역들에서 좀 더 높고 낮은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게 되는지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42제곱미터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 9,100만 원에서 올해는 10억 3,200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작년엔 재산세로 219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합해 45% 증가한 31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21만 8천여 채로 1년 전보다 55% 늘어났습니다. 전체 91%인 시가 6억 이하 공동주택은 상승폭이 작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시가 12억 초과 아파트는 상승폭이 커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즉 비싼 집들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만 세금 폭탄이라는 형태처럼 세금이 좀 높게 부과되는 형태고 나머지 국민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사실 끊임없이 나오는데 사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네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률이 높은 거는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쪽인데 전체 이 공시된 전체 물량 중에 한 1.6%밖에 되지는 네.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출된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10만 원 미만 정도에서 소폭 인상을 보이는 대상이 96% 정도라고 하니까 네. 사실 대다수의 이제 일반 저가주택을 소유하신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부담이 늘어나시지는 않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작년에 실제로 실거래가가 급격하게 많이 오른 지역이나 그동안 공시가격하고 주변의 시세 차이가 많았던 이런 지역들은 요번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현실화율을 높이는 쪽으로 조정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고가주택 소유자분들은 아무래도 올해 종부세나 재산세 인상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가중치를 좀 주택들이 뒀다는 건가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시장 시세보다 너무 공시가가 낮았던 것들은 더 많이 올렸다라는 거고요. 작년에 많이 오른 것들도 또 인상률을 좀 더 적용을 했다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지난해 많이 오른 곳 비쌌었는데 공시가가 적어서 세금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냈던 분들이 이번에 인상폭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종부세를 안 내다가 새로 내게 된 공동주택들도 꽤 많이 늘었죠. 네, 전년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한 약 14만 호 정도였는데 네. 올해 조사된 걸로는 21만 9천 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5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작년까지는 내시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되신 집주인분들 특히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 공시가격 인상을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그 국민들이 뭐 뜯기고 있다, 뭐 가렴 주고 은퇴 이후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은 머리끝까지 화가 날 거다. 세금 폭탄 또 나왔네요, 여기도. 자, 그런데 이 집 한 채 가진 은퇴하신 분들의 부담, 실제로 어느 정도 늘게 됩니까? 실제로 고령 은퇴자인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올해 늘어나는 종부세나 세금 부담들이 뭐 100만 원 가까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다른 소득 구조가 전혀 없고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소위 이제 그런 고가주택 하나만을 자산으로 남겨서 은퇴하신 네. 분의 경우에는 특히나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서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약간 좀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령 은퇴자들의 기타 이런 세금 비용 부담 같은 네.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영향 파악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 조정 조치를 네.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정부도 건강보험료 증가 부분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고령자에게 가해지는 이런 세금 부담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번에 늘어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본 후에 연내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보다도 사실 정말 크게 부담이 늘어나는 건 이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다주택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시가가 오르면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늘어나더라도 전년도에 냈었던 세금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이 한 50% 정도 종전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뭐 많이 늘어나더라도 다음에 그렇게 모두를 다 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세부담 상한선이 거의 두세 배까지도 껑충 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인데 어찌 보면 이게 정부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그렇죠. 주택에 이제 투자용 주택을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소위 이제 보유세를 많이
많이 물려서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걸 막겠다라는 제도니까요. 정부의 의도 자체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네. 그런 정책인 건데 그렇다면 이 세금 압박으로 인한 급매물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실제로 아까 말씀 나눈 이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고소득자 같은 세부담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되실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 뭐 이런 시기에 좀 더 거래가 안 좋아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물건을 좀 출시하려는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매물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금 별로 없이 갭 투자 같은 거 하신 네. 분들은 아무래도 당연히 현금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늘어나는 거에 압박으로 물건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동시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양도세 중과 같은 네. 매각을 할 때도 부담이 되는 제도들이 있다 보니 매물이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그래서 서서히 가격이 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겠죠? 네, 일단 정부가 시장 가격, 거래 시세와 공시가격을 좀 더 이렇게 맞춰가는 현실화 네. 작업을 계속 하겠다라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상 가능성이 크고 특히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이나 토지 쪽의 인상이 내년에도 좀 더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택 유형별로 수준이 비슷해지면 아파트 쪽의 공시가격 인상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또 이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뭐 같은 층인데도 가격 차이가 막 크게 난다든지 아니면 뭐 면적이 작고 시세가 낮은데도 오히려 공시가격은 높게 매겨지는 뭐 역전 현상이라고 하던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 호수를 기준으로 대량 변수 기준의 이제 산정 방식을 쓰다 보니 자동 계산 방식에서의 오류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조금 예상이 되고요. 둘째는 이제 기준이 되는 호를 책정하거나 변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쨌든 개인들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처리하는 작업들이다 보니 진행 과정에서의 실수나 아니면 대상 기준을 잘못 잡는 그런 상황들이 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앞으로 조금 수정 보완을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깜깜이 공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국토부는 왜 이 구체적인 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 대답은 국토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워낙 좀 복잡한 이제 과정을 거치는 거기도 해서 구체적으로 뭐 세밀한 산정 방식이나 변수 같은 것까지 다 나오지는 않는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전혀 왜 어떻게 그렇게 산정되는지 알 수가 없고 네. 공시가격 산정 이후에도 늘어나는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최근처럼 이 뭐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네네. 대해서 점점 좀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가능하면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오픈해 나가는 상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외국에도 공시가격 제도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네, 외국도 세금 예. 때문에 당일 발표를 하는데요. 국내랑 조금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사하는 주체가 정부 주체로 뭐 전문적인 평가자들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네. 이런 것들 아니면 실제로 기준이 되는 실제 거래 가격 아니면 변수들을 산정하는 방식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아직은 좀 조사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네. 이후에 평가돼 나온 공시가격의 적정성이나 합리성을 확인하는 검증 작업들에 너무 투입되는 비용이나 인원들이 부족하다라는 부족하다.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가격이 산정돼야 세금을 낼 때도 국민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공시가격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